시작을 하겠습니다. 578페이지의 29번 A아파트 전기작업반의 월별 노무시간과 경비원가에 관한 기록이 다음과 같다. 7월의 노무시간은 200시간으로 예상이 되는데 고저점법을 적용하여 7월의 원가를 추정해라. 그러면 언제나 고저점법은 무조건 조업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조업도가 높았을 때와 낮았을 때를 찾아주면 되죠. 그러면 제일 많았던 시간은 250시간. 그때 들어간 원가는 10,000원. 그 다음에 가장 조업도가 낮았던 때는 150시간. 그때 들어간 원가는 7,000원. 그러면은 100시간에 3,000원. 그러면은 변동 원가는 30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고정비를 구해야 돼. 30x 플러스 고정비가 나와야 되니까 요거를 여기다 곱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4,500원. 그러면 7,000원에서 4,500원을 차감하면 2,500원이 고정비가 된다. 자, 여기다 해도 되죠? 250 곱하기 30 하면은 7,500원. 10,000원에서 7,500원을 차감하면 2,500원. 정확하게 고점이든 저점이든 아무 때나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7월 달에는 노무시간이 200시간으로 예상이 된대요. 그러면 200시간에 30원이죠? 그러면 6,000원하고 6,000원의 변동비에다가 고정비가 2,500원 따라서 8,500원이 7월의 경비 원가의 추정액이 된다. 이 소리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30번. 최근 2년, 이건 같은 문제가 아니네. 자, 고저점법 문제가 아니니까 다시 되돌아옵시다. 자, 일단 그러면 앞으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CVP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58페이지에 CVP 분석은 원가하고 그 다음에 조업도 그 다음에 프로피트 이익 원가와 조업도와 이익을 분석하는 단원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CVP 분석이라고 하고 여기 여러분들이 아마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는 기준점, 요게 바로 손익분기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냥 돈만 투자해서 사업할 수는 없잖아요. 자, 내가 이 사업을 해도 될까 말까 요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도저히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봐도 손익분기점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은 때려쳐야 되는 거죠. 아주 쉬운 예를 든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 몇 가지 용어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판매 가격이라는 게 있겠죠. 판매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라는 게 나와요. 변동비. 그 다음에 이제 고정비.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원이 뭐 이런 그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선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요거는 공시에 3가지만 정확하게 외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바로 답이 보이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또 시험에도 잘 나오고 점수 따기도 좋고 그러니까 원리만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문제집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문제집을 한번 우리 출판사에서 사다가 이제 개별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책을 만드는 이 북파일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 문제집 다 나왔냐? 판매 가격이 얼마야? 그랬더니 판매 가격이 2만 원이래요. 그러면 한 권을 내가 판매하면은 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교재는 정가 판매해야 되잖아요. 할인 판매하면 걸리잖아요. 그래서 2만 원이 이제 판매 가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내가
그 북파일에다가 그럼 내가 사다가 팔을 건데 나한테 얼마에 줄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걔네들이 60%는 받아야 되겠대. 그럼 얼마야? 12,000원이죠? 자, 좀 더 주지 말이야. 자, 12,000원이 이게 변동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2,000원에다가 판매 가격은 2만원. 그러면 한 권을 팔 때마다 8,000원의 이익이 떨어지잖아요. 이 공원이익이라는 개념은 한 권을 팔았을 때 8,000원이 나중에 고정비하고 내 이익을 충당할 수 있는 이익이다. 그래서 나한테 이바지 않은 이익이다. 그래서 공원이익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는 이걸 어디서 판매할 거냐. 우선 하나의 그 점포는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포를 알아봤더니 이 월세 없이, 그러니까 보증금 없이 월 20만 원을 내려는 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20만 원에 그 뭡니까? 우리 사무실 들어오는 입구에 경비 아저씨한테 경비 아저씨가 하여튼 20만 원을 주면 자기가 팔아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럼 내가 도대체 이 책을 몇 권을 팔아야 그 아저씨한테 20만 원을 주고 내가 손해를 안 볼 거냐?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손익분기점이 몇 권이냐 이 소리라. 그래서 손익분기점, 우선 그 수량이라고 하는데요. 자, 손익분기점 수량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손익분기점 수량을 구할 때는 먼저 단위당 공원이익을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에다는 고정비만 올려놔주면 손익분기점 수량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단위당 공원이익은 한 권에 8,000원이네. 그 다음에 그 아저씨한테 20만 원을 주기로 했으니까 자, 20만 원 나누기 8,000 하면은 25권이겠네. 자, 20만 원 나누기 8,000 해주면 25권이 나오죠. 자, 따라서 내가 25권만 판매할 수 있다면 나는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상할 때 에이 많이 팔려야 10권 팔릴 것 같아. 그럼 때려쳐야 되는 거죠. 자, 한번 그러면 25권을 팔면은 얼마가 들어오나 봐요. 한 권에 2만 원씩이니까 50만 원의 수입이 생기죠. 그 다음에 북파일에다가 한 권당 12,000원씩 줘야 되니까 30만 원이 북파일에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저씨한테 20만 원을 주게 되면 나는 남는 게 제로가 돼버리죠. 그게 바로 손익분기점 수량 25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손익분기점 수량 말고 금액으로 바로 알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의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바로 구하고 싶을 때는 여기다가 공헌이익률 요걸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헌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변동비율을 우리는 공헌이익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마이너스 공헌이익률. 그러면은 자, 1 마이너스 변동비율은 공헌이익률이 되는 거야. 그럼 변동비율은 어떻게 구해요? 매출액분의 변동비가 되겠지? 매출액이 2만 원일 때 변동비는 한 권에 12,000원이니까 60%가 변동비율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공헌이익률은 얼마가 돼? 40%. 그러면 공헌이익률 0.4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고정비 20만 원인가요? 20만 원을 얹어주면 자, 바로 나오죠? 20만 원 나누기 0.4 해주면 바로 매출에 50만 원이 계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죠. 자,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을 찾아내는 요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우리 손익분기점 수량만 갖고 되겠어요? 나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뭐가 남아야 나도 하지. 그럼 나도 이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얼마나 이익을 목표로 하느냐? 그러면 그 아저씨 번 만큼 나도 벌고 싶다. 그러면 이때는 목표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여기에 여기에다가 기본적인 자, 단위당 공헌이익분의 고정비 나와 있잖아요. 여기다가 추가로 뭐만 얹어주면 되느냐? 여기다가 목표 이익만 얹어주면 되는 거예요. 목표 이익. 그러면 내가 20만 원을 더 벌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목표 이익은 2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단위당 공헌이익분의
고정비 플러스 목표이익 해볼까요? 그러면 40만 원을 8천으로 나누면은 40만 원을 8천으로 나눠주면 50권이네. 자, 한번 팔아봐요. 50권을 판매했다? 그러면 매출액은 100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는 얼마냐? 변동비는 한 권에 12,000원씩이니까 50권이면 60만 원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40만 원이 공원이익이잖아요. 그러면 40만 원 공원이익에서 아저씨 고정비 20만 원을 줘야죠? 그러면 남으면 얼마가 남아? 20만 원이 남아서 내 이익이 딱 들어맞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문제에서 손익분기점 금액은, 목표이익 금액은 얼마냐? 돈을 물어볼 때, 그때는 여기 공원이익률 분의 고정비 플러스 목표이익. 그러면 목표이익은 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0만 원에다가 20만 원을 더하면 40만 원이 되고 40만 원을 0.4로 나눠주면 그러면 바로 100만 원의 매출액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쉽죠? 자, 그 다음에는 요즘에 그 국가에서 세금 받으려고 그냥 진짜 길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는 것도 세무서에서 알면 세금 내라고 한다고. 그럼 세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지.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지. 네가 돈 벌었으면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야?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때 세금이 나는 세금을 내고도 주고도 20만 원을 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법인세, 일반적인 기업은 소득세죠. 개인 기업은 소득세라고 하고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낼 텐데 법인세를 내고도 내가 20만 원을 벌고 싶다. 이럴 때는 공식이 다시 하나만 이제 더 추가하시면 돼요. 여기만 고쳐주는 거예요. 뒷부분을. 그래서 단위당 공원이익, 수량을 물어볼 때는 똑같아요. 단위당 공원이익분의 고정비 플러스 1 마이너스 법인세율 분의 여기에 목표이익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인세율이 2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0% 0.2분의 목표이익은 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먼저 계산을 해봅니다. 그럼 먼저 20만 원 나누기 0.8 그러면 25만 원이 나오니까 20만 원을 더하면 45만 원이 되는 거죠. 45만 원 나누기 8천 해주면 56.25 원이네. 참 그지같이 팔아야 되네. 56.25 원을 판매하면 그러면 나는 세금을 20% 내고도 20만 원을 벌게 된다. 해볼까요? 자, 56.25 원이래. 그러면 56.25 원을 2만 원씩에 판매하게 되면 매출액은 112만 5천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북파일에는 56.25 원에 12,000원씩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56.25 곱하기 12,000원 해주면 67만 5천 원이 요게 변동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67만 5천 원에서 112만 5천 원을 차감하면 45만 원이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아저씨 20만 원 줘야 되죠. 고정비 빼면은 25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25만 원에서 세금을 20% 떼야 되니까 20%면은 5만 원이 세금이죠. 그러면 세금을 5만 원 내도 나는 20만 원을 남게 되겠다. 이 소리죠. 간단하죠. 그래서 세후 목표이익 이렇게 나올 때는 단위당 공원이익 분의 고정비 플러스 1 마이너스 법인세율 분의 목표이익. 그 다음에 금액을 바로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요거예요. 그대로. 자, 공원이익률 분의 고정비 플러스 여기도 마찬가지. 플러스 1 마이너스 법인세율 분의 목표이익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러면 법인세율이 20%니까 0.8이 되고 내가 20만 원이니까 얼마가 돼요? 45만 원이 되나? 이게 20만 원 나누기 0.8 하면 25만 원하고 20만 원 더하면
45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45만 원을 0.4로 나눠주면 바로 112만 5천 원 이렇게 나오는 것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몇 가지의 공식만 딱 기억하시면 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우리 CVP 분석 손익계산 손익분기점의 문제는 다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먼저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560페이지예요. 길잡이 문제. 영통주식회사의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손익분기점 매출액과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을 계산해봐라. 그럼 먼저 손익분기점을 구할 때는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매출 수량이야.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을 먼저 써야지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만 올려라? 고정비만 올려놔라.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판매 가격이 50원인데 단위당 변동비가 35원이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15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이제 고정비가 얼마인가 봐요. 월 고정비는 임차료가 15만원, 급여가 65만원, 기타 고정비가 10만원. 그러면 90만원이네? 자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90만원 나누기 15 해주면 6만 개를 판매하면 6만 개만 판매하면 손익분기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6만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바로 알고 싶으면 공식은 똑같은데 단위당 공원이익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공원 이익률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공원 이익률은 1 마이너스 변동비율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단위당 50원입니다. 단위당 50원인데 변동비가 35원이면 그러면 70%가 변동비율이죠. 그럼 공원이익률은 1 마이너스 변동비율이니까 30% 0.3이 되고 그 다음에 고정비는 9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90만 원 나누기 0.3을 해주는 거라 0.3 나눠주면 300만 원이 나오게 되죠. 자 만나봐요. 우리 아까 6만 개를 하나에 얼마씩에 팔아요? 50원씩에 판매하니까 300만 원 나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560페이지의 길잡이. 미역 상사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500만 원이고 공원이익률은 20%일 때 목표이익을 20만 원 달성하려면 매출액은 얼마냐? 자 그러면 금액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공원이익률 분의 고정비 플러스 목표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 지금 공원이익률은 몇 프로라고 나왔어요? 20% 나왔습니다. 0.2분의 이런 제기라 고정비가 안 나왔네요. 고정비 플러스 목표이익인데 목표이익이 20만 원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 고정비는 어떻게 구할 거냐? 고정비는 우리 아까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잘 보세요. 그럼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단위당 공원이익률분의 고정비 이렇게 올려놓은 게 이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잖아요 이게. 그럼 공원이익률은 0.2고 이때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5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고정비는 100만 원이라는 것을 역으로 찾아낼 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 고정비 찾았으니까 1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120만 원을 0.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120만 원 나누기 0.2 하면은 자 600만 원의 매출을 하면 600만 원을 매출하게 되면 자 우리가 20만 원의 목표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소리죠.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금을 내고도 목표이익을 달성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우선 수량을 물어볼 때는 단위당 공원이익이고 금액을 물어볼 때는 공원이익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고정비 플러스 1 마이너스 법인세율분의 목표이익. 자 그럼 여기서는 숙자기업은 갑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단위당 판매 가격은 1,400원이고 단위당 변동비는 900원이다. 총 고정비는 1,200만 원이고 법인세율이 40%인 경우
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 120만 원을 얻기 위한 판매량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판매량 그럴 때는 단위당 공원이익이 돼야 되죠.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1,400원에 팔고 변동비가 900원이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5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이제 고정비는 얼마 나왔어요? 1,200만 원 플러스 1 마이너스 법인세율. 법인세율은 40%, 0.4분의 이익, 목표 이익은 120. 이것만 계산해 주면 돼요. 이때 계산할 때도 계산기를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얘부터 계산하세요. 그러면 계산기에서 우선 분자의 금액 120만 원 나누기 0.6, 그 상태에서 그대로 1200을 더합니다. 플러스 1200,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나누기 500을 합니다. 500을 해주게 되면 28,000개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28,000개를 판매하게 되면, 그러면 120만 원 세금을 내고도 120만 원을 벌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자꾸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MS 비율이라고 해서 안전한계 비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안전한계 비율은 하나의 공식만 추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무조건 매출액분의, 그 다음에 매출액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매출액, 손익분기점 매출액,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보면 매출액은 얼마가 나와 있습니까? 매출액은 50만 원이 나왔죠? 그러면 50만 원 분의 50만 원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찾아야 돼. 그러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공원이익률 분의, 공원이익률은 몇 프로예요? 공원이익률은 40%라고 그랬네. 0.4분의 고정비가 들어가야죠. 자, 이때 고정비는 16만 원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16만 원 나누기 0.4, 그러면 40만 원이겠지 뭐. 자, 계산하면 40만 원이 요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에요. 그러면 매출액 50만 원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 40만 원을 빼면 10만 원이 나오고, 그러면 MS 비율은 얼마가 돼요? 안전한계 비율이라고 하고, 안전한계 비율은 20%가 된다. 그 다음에 뭘 물어볼 수 있어요? 안전한계 금액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안전한계 금액은 요 10만 원. 자, 요게 바로 안전한계 금액. 그러니까 안전한계 비율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안전한계 금액을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안전한계 금액은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뺀 금액, 그게 안전한계 금액이고, 그 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눠주는 게 요게 안전한계 비율, MS 비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CVP 분석은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찾아봅니다. 어디로 가시냐? 연습 문제 쭉 남겨줍니다. 어디냐? 572페이지네요. 15번. 주식회사 백세주의 X1년도 예상 매출액과 고정원가는 200만 원과 16만 원이고 공원이익률이 20%이다. 주식회사 백세주의 X1년도 안전한계율, 안전한계 비율은 얼마냐 이 소리죠. 그럼 먼저 매출액을 써줍니다. 그러면 매출액은 얼마래요? 200만 원. 그 다음에 다시 200만 원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매출액. 그러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공원이익률. 공원이익률은 20%죠? 0.2분의 고정비. 고정비는 16만 원이다. 그러면 16만 원 나누기 0.2 해주면 80만 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200만 원에서 80을 빼면 120만 원이 나오니까 MS 비율은 60%가 되는 것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몇 가지 공식만 외우면 충분히 할 수 있다. 16번입니다. 금복주 기업은 제품을 한 개당 2,000원에 판매한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다음 달에 80만 원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기업은 제품을 몇 개 판매해야 되느냐? 그럼 수량으로 나올 때는 무조건 분모가 단위당 공원이익이 돼야 되죠.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한 개에 2,000원에 팠는데 변동비가 1,600원이라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400원이 되는 거죠. 자, 4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고정비는 얼마 나왔나 봐요. 고정비가 150만 원이네. 그 다음에 이익을 얼마 벌고 싶다. 80만 원의 이익을 얻고 싶다. 그랬으니까 80만 원만 더해주면 끝이죠. 그러면 230만 원 나누기 400 해주면 5,750개를 판매하면 그러면 우리는 8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간단하게 해결이 됐죠. 17번 주식회사 카스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50만 원이고 공원이익률은 40%다. X1년도 영업이익이 20만 원이라면 X1년도의 매출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역시 자 먼저 물어보는 게 매출액이에요. 그러면 공원이익률로 가야죠. 공원이익률은 40%. 0.4분의 자 고정비가 안 나왔어요. 고정비를 구하려면 고정비는 어떻게 구해요? 0.4분의 고정비 요렇게 계산한 게 요게 50만 원이잖아요. 손익분기점 매출액. 그러면 20만 원이 고정비가 되죠. 자, 따라서 20만 원 플러스 내가 벌고 싶은 돈이 20만 원이네. 그러면 20만 원 더해주면 자, 공원이익률분의 고정비 플러스 목표이익 더해주면 그러면 100만 원이 매출액이 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또 구할 수가 있었죠. 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거죠. 18번입니다. A 아파트는 1인당 5만 원의 변동비와 800만 원의 고정비가 소요되는 주부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1인당 참가비는 10만 원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구청으로부터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대요. 이 프로그램의 손익분기점 인원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손익분기점 수량을 물어본 거다. 그러면 손익분기점 수량을 물어볼 때는 단위당 공원이익이 돼야죠. 단위당 공원이익분의 그 다음에 고정비만 올려주면 자 손익분기점 인원이 나오게 된다. 그럼 먼저 1인당 5만 원의 변동비가 들어가고 참가비를 10만 원을 받는다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5만 원이 되는 거죠. 단위당 공원이익은 5만 원이고 그 다음에 800만 원의 총 고정비가 소요되는데 여기서 구청에서 200만 원을 지원받아요. 그럼 결국 고정비는 60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은 결론. 자, 600만 원을 5만 원으로 나눠주면 120명이네. 자, 이 주부 프로그램에 주부들이 120명만 참석하게 되면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12명도 안 모일 것 같아. 그러면 그 사업 하면 안 되고 자, 1200만 모일 것 같아. 대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시고자 할 때는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잘 이용하셔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9번입니다. 미래 회사는 A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다. 자, 딴 거 읽을 필요 없어요. 시간 절약을 해야죠. 자, 시간 절약을 하려면 맨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 회사가 세후 이익을 2,400원 목표한대요. 그러면 세금 내고도 목표 이익을 2,400원을 목표로 한다면 몇 개 팔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들어가야죠. 자, 단위당 공원이익은 판매 가격은 15원, 변동비는 10원.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5원. 나왔죠? 자, 여기 이제 고정비는 얼마래요? 고정비는 총 2,000원이고 자, 2,000원 플러스 1 마이너스 법인세율. 법인세율은 40%. 40%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2,400원 벌고 싶다 그랬네요. 2,400원. 이렇게 하면은
자, 순서 얘부터 먼저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2,400원 나누기 0.6 그러면 4,000원이 나오죠? 거기다가 바로 2,000원을 더해서 5로 나눠주면 1,200개네요. 1,200개를 판매하면 자, A 제품을 1,200개 판매하게 되면 자, 세금 내고도 2,400원을 벌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20번.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손익분기점은 500단위고 제품의 단위당 변동비는 300원이고 연간 고정원가는 20만 원이다. 그러면 단위당 판매 가격은 얼마가 되느냐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선 단위당 판매 가격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자, 우선 주어진 게 뭐가 나왔습니까? 손익분기점 매출 단위가 500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까 손익분기점 수량 그럴 때는 단위당 공원이익을 구하면 되죠? 단위당 공원이익은 모릅니다. 지금 안 나와 있고 여기에다가 고정비가 20만 원이 나왔죠? 고정비로 올려놓은 게 손익분기점 수량 500개가 되는 거죠? 500개. 그러면은 나눠보면 자, 얼마가 돼요? 20만 원 나누기 500 해주면은 단위당 공원이익은 400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판매 가격은 얼마야? 우리 아까 변동비는 300원인데 여기에 얼마가 더 들어가야 돼요? 단위당 공원이익 400원을 더해주면 되지. 그러면 판매 가격은 700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700원에 판다고 거꾸로 역으로 해봐요. 700원에 파는데 변동비가 300원이다.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4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400원분의 고정비 올려놓으면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을 산출할 수 있다. 21번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매출액.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건 또 고정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12만 원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금액으로 나왔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공원이익률이야. 그러면 공원이익률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자, 매출액이 20만 원인데 변동비가 15만 원이라면 그러면 75%인가요? 자, 매출액이 20 여기에 변동비가 15만 원 그러면 공원이익률은 25%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이제 고정비가 얼마 나왔어요? 몰라. 고정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손익분기점 매출액 12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하고 얘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2만 원 곱하기 0.25 해주면 고정비는 3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천천히 이렇게 하는 거네 하면서 자꾸 풀다 보면 CVP 분석은 수월하게 여러분들 걸로 숙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에 공식 3가지. 자, 우선 어떤 공식이에요? 손익분기점을 물어본다. 그러면은 수량을 물어볼 때는 단위당 공원이익분의 고정비고 금액을 물어볼 때는 공원이익률분의 고정비다. 그 다음 목표이익이 있다. 수량을 물어본다면 단위당 공원이익분의 고정비 플러스 목표이익이고 금액을 물어볼 때는 공원이익률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만 좀 꼭 외우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내고도 이런 말이 나오면은 자, 고정비 플러스 1 마이너스 법인세율분의 목표이익. 그 다음에 분모에는 수량을 물어보면 단위당 공원이익, 금액을 물어볼 때는 공원이익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해봅니다. 22번 제조회사는 한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당 판매 가격은 130원이고 법인세율은 40%이다. 법인세를 차감한 후 목표이익이 60만 원이라고 한다면 몇 개 팔아야 되느냐? 몇 개 팔아야 되느냐? 그랬으니까 단위당 공원이익만 구하면 되죠?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먼저 매출액은 얼마예요?
매출액은 130원입니다. 그 다음 변동비를 골라봐야죠.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변동제조간접비, 변동판매관리비까지. 자, 언제나요? CVP 분석은 매출하고의 관련성이기 때문에 판매비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0원, 75원, 80원이네? 그러면 130원에서 80원을 빼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50원이 되고, 여기 이제 고정비는 얼마 나왔습니까? 100만 원하고 300만 원 나왔죠? 그러면 4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세금을 40% 뺀대. 그러면 1-0.4분의 얼마를 벌고 싶다? 60만 원을 벌고 싶다. 이렇게 했으니까, 자, 이제는 60만 원 나누기 0.6 플러스 40인가요? 400인가요? 400. 자, 나누기 50. 그러면은 10만 개네? 자, 10만 개를 판매하면, 그러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23번. 주식회사 한국은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 예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여기서도 법인세율은 20%고, 세후 목표이익 7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을 물어봤죠? 지난번 시험 문제잖아요. 그럼 먼저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냐? 그러면 판매 가격은 150원인데 변동비는 재료비 10원, 노무비 30원, 변동간접비 40원, 변동판매관리비 20원. 그러면은 100원이네요.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내나 50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고정비는 6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정비 플러스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은 20%고, 그 다음에 목표이익은 7만 원이다 그랬으니까 7만 원 이렇게 써주면 끝. 그러면 먼저 7만 원 나누기 0.8 플러스 6만 원 나누기 50 해주면 2,950 단위를 판매하면 2,950 단위를 판매하면은 딱 끝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다음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 목표이익 2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판매량 그럴 때는 단위당 공원이익. 그러면 단위당 판매 가격은 400원인데 변동비가 300원이라면 자, 100원이죠. 단위당 공원이익은 100원이고 100원 중에서 고정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6,000원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목표이익을 2만 원을 달성한다. 그랬으니까 자, 다시 한번 단위당 공원이익은 100원. 그 다음에 고정비는 6,000원. 그 다음에 목표이익은 2만 원. 그러면 26,000원을 100으로 나누면 260개를 판매하면은 자, 답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무대포 상사의 X1년도 자료는 다음과 같다. 무대포 상사의 공원이익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공원이익률이 뭔가를 봐야죠. 공원이익률이란 1 마이너스 변동비율, 1 마이너스 변동비율이 공원이익률이니까 변동비율은 어떻게 구해요? 매출액 분의 변동비를 구하면 되죠. 그럼 여기에 매출액은 150만 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변동비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 30만 원에다가 직접 노무비 20만 원, 그 다음에 변동 제조간접비 10만 원, 변동 판매관리비 4만 원. 그러면 64만 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 64만 원이 변동비니까 변동비율은 64만 원 나누기 150 해주면 42.66%네요. 자, 요게 변동비율이 0.4266, 0.4266이니까 공헌이익률은 1에서 마이너스 하면 되죠. 마이너스 1을 해주면은 57.33%, 약 57%가 공헌이익률이 되는 것이다. 26번입니다. 주식회사 대포 상사는 지난해 80만 원의 매출액을 실현하였다.
지난해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는 없다고 가정하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변동제조간접비, 고정제조간접비 등이 각각 10만 원씩 사용되었다. 그러면 이 기업의 공원이익은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공원이익은 1 마이너스, 그러니까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 요게 이제 공원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매출액은 80만 원이고 80만 원에서 이제 변동비만 찾아줍니다. 그럼 변동비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 변동 판매관리비. 그러면은 4개, 40만 원이 변동원가니까 공원이익은 40만 원이 되는 거다. 그러면 답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40만 원짜리가 또 하나 있어. 그러면 손익분기점까지 구해야 되죠. 자, 손익분기점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공원이익률이 되겠지? 그러면 공원이익률은 지금 매출액이 80만 원에 변동비가 40만 원이면 50%네요. 그러면 공원이익률도 50%가 되고 여기 고정비를 올려놓으면 돼요. 고정비는 고정제조간접비 10만 원하고 고정판매관리비 10만 원. 그래서 20만 원을 얹어주면 되죠. 그러면 20만 원 나누기 0.5 해주면 40만 원이 손익분기점이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머릿속에 있는 공식 3가지만 잘 활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27번은 좀 색다른 건데요. 주식회사 태백의 제품 생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태백이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몇 단이냐. 이제 이런 방법을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시행착오법이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조건대로 해서 안 맞으면 다른 거를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먼저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몇 개냐 그랬으니까 단위당 공원이익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단위당 공원이익은 판매 가격이 500원인데 자, 변동원가가 얼마래요? 80%. 그러면은 20%니까 얼마가 돼요? 단위당 공원이익은 100원이 되는 거지. 100원. 다시 한번. 지금 매출액이 500원인데 변동원가가 80%래요. 그럼 변동비가 400원이죠.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100원. 그럼 여기다가 고정비를 올려놓는데 고정비가 얼마예요? 1000개 이하일 때 10만 원이래. 그러면 1000개 이하일 때 10만 원이면 10만 원 플러스 목표 이익이 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50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안 맞지. 지금 1000개 이하일 때 고정비가 10만 원 그랬는데 지금 1500개가 나오면 이거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다시 한번 100원, 단위당 공원이익 100원 중에 1000원을 추가했을 때는 12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5만 원 벌고 싶다며 그러면 17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1700개가 된다.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익분기점까지 정리를 했어요. 이제 우리 원가에게도 거의 다 끝나가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변동원가하고 표준원가, 그 다음에 의사결정 딱 3파트만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다음 시간에 변동원가하고 표준원가, 그 다음에 의사결정 회계 마무리해서 종강하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